안녕하십니까. 세종시민 한솔동 주민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 지 11년이 됐습니다. 당연히 세종시의 첫 번째 마을, 세종시의 첫째 마지인 한솔동도 2023년인 올해 11살이 됐습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인구 증가율 최고의 도시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솔동 역시 11년의 세월 동안 시시각각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구성원이 바뀌면서 우리 마을의 역사는 자칫 잊혀지고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사연이 있어도 어디 가서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첫마을 한솔동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의 모습과 주민들의 생활상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솔동의 역사를 지키고 이어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6단지에 거주하며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강민입니다. 자리해주신 한솔동의 터줏대감님들이시죠? 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솔동 통장협의회 임재긍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재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솔동과 장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신일 의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마을 공동체 김형환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세종시 첫마을에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입주를 했을까? 물론 다양한 분들이 오셨겠지만 우리 세 분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모두 한솔동에 첫 입주자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2012년 세종시의 모습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 임재금 회장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첫 번째 입주한 분들은 주로 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 좀 많이 입주를 했고, 이제 여기 살고 있던 소위 얘기하는 원주민들,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이 땅이 귀속되면서 첫 번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동네가 천마을. 그래서 구성원이 지역 주민과 과거의 지역 주민과 공무원님들이 좀 처음에는 많이 들어왔다. 저는 저희들은 이렇게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 임재금 회장님께서는 원주민이셨기 때문에 네. 또 원주민과 공무원들 위주로 내려오셨던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안신일 의원님께서는 2012년 당시에 세종시를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이사 왔냐면은 여기 계신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옆에 계시는 분은 이제 첫마을이 1단계, 2단계로 입주를 했는데 우리 1, 2, 3단지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선배님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 7단지 이렇게 2단계로 입주하신 분들이 약간 동생 같은 네. 느낌? 그러니까 저는 약간 동생처럼 그때는 이제 천마을 6단지에 첫 입주를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천마을에 잘 살고 있습니다. 김형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세종시를 보셨나요? 사실 저는 세종시 올 때 그 전에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예습을 많이 하고 왔죠. 저는 원래 이제 대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한 1년 정도를 가족들과 함께 거의 매주 주말마다 여기 공사 현장도 둘러보고 전망대 올라가서 세종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펼쳐질 청사진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래서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첫인상은 일단 우리 한솔동이 세종시에서 가장 첫 번째 생긴 마을이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첫인상은 굉장히 젊다. 굉장히 젊은 마을이다 라는 첫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을 거기 때문에 표정도 굉장히 밝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을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다들 선뜻 나서주시고 하는 그런 따뜻함도 좀 느꼈었고요.
사실 처음 왔을 때 환경은 되게 척박했습니다. 사실 공사장 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삶의 터전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척박했는데 오히려 그 안에 들어와서 산 사람들은 되게 젊고 밝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저의 첫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임재금 회장님은 원주민으로서 이 고향의 모습이 이렇게 공사로 인해서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심정이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한편으로 상당히 그 안타깝고 좀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마을의 공동체가 다 사라져버리고 과거에 살던 분들이 뭐 산이 막 저기 내가 깎아가지고 집이 들어서 이러니까 좀 당황스럽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뭔가가 그렇지 발전되지 않으면은 과거에 살던 사람들 농사만 짓고 살던 사람들 살기가 더 힘들 것이다 젊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건 변하는 거는 있었지만은 그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웠었고 처음에는 어른들이 그 여기 원천 반대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 행정도시 세종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반대를 했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그 살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대대손손 들여오던 조상님들 묘까지 다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상당한 그 솔직히 죄책감도 들고 그 양반들한테 죄책감도 들고 조상님들한테 죄책감도 들고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참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의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지금 특히 뭐 전월산하고 원수산을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걸로 그 산 두 걸로다가 장난평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감을 잡을 수가 있다. 지금. 그런 모습에서 지금은 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시가 들어와서 한편으로 상당히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 조성 당시에는 좀 우여곡절도 많았고 좀 미래를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이 불투명하게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한창 하는 중간에 편의시설도 좀 미비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뜻 좀 국가 균형 발전에 나도 일조하겠다. 젊은 분들이 오셔서 열심히 한번 참여해서 해보겠다. 좀 이런 분들이 밝은 에너지를 갖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한솔동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솔동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글 이름이잖아요. 원래는 송원리라고 해가지고 큰 소나무가 있는 곳 해서 그대로 따와서 저도 한솔동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큰 소나무 외에 우리 마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뭐 마을의 구성이라든지 뭐 어떤 녹지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형관 대표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 마음속에는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세종시에서 한솔동이 그냥 원픽이었습니다. 저기다. 세종시에서도 꼭 나는 저기를 가고 싶다. 그게 이제 1년 동안 공부한 결론이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 첫 번째, 거의 세종시에서 유일하게 남향으로 강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 배산임수의 지형 중에서도 그렇네요. 예, 거의 유일하게 남쪽으로 강을 바라보는 그런 지형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그 세종시 전체 설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지형은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설계를 보면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임재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제 선뜻 땅을 내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 같이 이제 후발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세종시를 영위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땅을 일궈서 새롭게 도시를 일구는 가운데서도 전월산, 원수산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솔동에도 기존에 여기 있었던 야트막한 이 산맥줄기를 그대로 두었어요.
그렇죠. 사실 아파트 설계하면서 이런 설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그래서 이야기는 뒤에서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우리 한솔동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뭐 여러모로 한솔동은 제가 봤을 때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저도 지금 천마을에 산 지가 그래도 7년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7년,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향으로 강을 바라보는 유일한 마을이다.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마을 대단한 마을입니다. 다음으로 안신일 의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또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쉽게 하면은 이제 천마을 우리 한솔동에 가면은 그 바람개비에 관련된 그런 로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바람길까지 이게 바람개비 형상처럼 바람이 흘러가는 그런 구조까지 다 준비를 하고 그 가운데는 바람개비가 이렇게 다 꼭지가 있잖아요. 꼭지에서 우리 한솔동 옛날 사람들 같은 동사무소 지금 말씀하면 복컴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만나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정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1, 2, 3, 4, 5, 6, 7단지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눠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청마을은 뭐 처음이자 또 마지막 마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바람개비들이 좀 꽂혀 있고 한 게 궁금했는데 그게 형상화를 해놓은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금강을 접한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마을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마을 구조가 조금 다른 마을하고는 약간 다른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이렇게 짓지 않거든요, 사실은. 가운데 백제 고분 역사공원이라는 산이 하나 자리를 잡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복컴이 2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안신일 의원님이 이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보다는 임재금 회장님께서 회장님이 그러면은-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요? 더 그- 이게 나오실 것 같아요. 예. 백제고분 문제는 과거서부터 옛날 말로 망덕봉이라고 해갖고 우리 이제 도시가 생기고 나서 백제고분으로 그 고분을 해서 이름이 된 거지. 즉 과거에는 왕덕봉이라고 있었어요. 왕덕봉이라고. 예. 그랬는데 고기가 나올 줄을 모르고 복호가 첫 번에 시작을 했는데 훈민관으로 거기서 역사 유물이 나오다 보니까 적게 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짓도 보다 더 크게 짓어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짓다 보니까 좁아진 복홈이. 그래서 우리 안신일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제2 정관을 다시 만들고 워낙 적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죠. 뭐 저 실질적으로는 적은 건 아닌데 세종시 복홈들이 다음에 들어선 복홈들 상당히 큰 그렇죠. 거다 보니까 예. 그렇죠. 요 말씀이시죠. 처음에 이제 저같이 이제 이사를 온 사람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홈이 엄청 컸어요. 왜냐면 동사무소 생각을 하다가 그렇죠. 훈민관을 훈민관 말씀하시는 처음에 건데, 그러니까 이주민이 봤을 때는 엄청 컸는데 그렇죠. 우리 회장님 하신 대로 이게 동사무소야?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복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다른 지역에 이제 복컴이 오픈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아름동 복컴이 개관을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하죠. 다 쓰러졌죠. 주민들이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진짜 또 역사적인 분들이신데 그래서 이제 2개 복컴을 만드는데도 이제 또 함께 힘을 합쳤던 거죠. 네.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세종시에 넘어왔을 때 복컴이라는 거를 개념을 처음 접한 건데 동사무소 같은데 뭐 대단하다고 복컴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물을 가보니 뭔가 주민자치 활동을 한다든지 문화적인 생활할 수 있는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했는데 다른 동네를 가보니까 아이고 이거는 동사무소였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정음관을 지을 때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
또 먼저 좀 들어보세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아, 게 예.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마을의 그 행정복합센터하고의 비교는 우리 사실은 정관 제2복험을 만들기 위한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비교를 했던 거고 사실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주민자치 주민들이 직접 나와서 마을 안에서 활동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를 하는 활동에 있어서 단연 1등인 마을이었습니다. 주민분들이 항상 많이 나와서 마을 청소도 하고 마을 위해서 행사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배경, 뒷배경이 되는 곳이 이제 그 복지센터인데 그렇죠. 이게 턱없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께도 시청 그 담당자분들께도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도 오랜 기간 동안 그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제2복험까지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노력해 주셔서 이제 제2복험까지 가게 됐던 것 같고요. 뭐 결과적인 거지만 원래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솔동을 그 상공에서 바라보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파트의 각 동들이 바람개비의 날개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그게 이제 국제공모 설계를 통해서 이 단지가 설계가 됐는데 그 사이사이로 바람길을 냈고 이게 물리적으로도 자연 친화적으로 바람이 통하는 마을이면서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옛날 그 사발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밖으로 나가면 높이가 높아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낮아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지나 그 고원에 이렇게 움푹 들어간 그런 형상을 아파트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설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인문학적인 설계도 사람이 가운데 모여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정말 기가 막힌 설계로 그렇네요. 아파트가 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많은 활동들을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해왔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마을은 그 배치라든지 설계라든지 구조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마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저도 굉장히 천마을 오래 살면서도 몰랐던 이야기들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게 많네요. 역시 한솔동에 살아있는 역사 세 분을 모시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마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은 어떤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했는지 궁금한데요. 지금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살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처음에는 뭐 해지면 깜깜한 완전히 무슨 뭐 시골 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는 지내기가 좀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불편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그러면 임재경 회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뭐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다 왔으니까 우리 천마을 세종시 전부도 그렇지만 천마을은 특히 전국에서 다 모이셨잖아. 다 전국에서 여기 그렇죠. 전라도, 제주도도, 서울서부터 경기도 다 와서 모이다 보니까 이 끈끈한 맛이 없었어요. 끈끈한 맛이 각자 와서 살다 보니까 삶에 지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처음부터 통장을 보면서 뭔가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한다든지 체육대회 같은 거 주로 했거든. 주로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제가 이제 통장님들을 다 설득을 하고 저기를 해서 체육대회라면 시골 마냥 밥을 다 만들어서 직접 그 식당을 체육 운동장에다가 직접 해놓고 직접 국도 끓이고 밥도 하고 수육도 삶고 부침개도 해서 한 2, 3천 그렇게 첫 번에서부터 시작하니까 한 2, 3천 정도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같이 놀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먹고 뭐 수육도 먹고 밥을 이렇게 해서 먹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시골 스타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에서는 네. 그런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것을 한 코로나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어.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더 화합이 되고 더 빨리 어쨌든 모르는 사람도 같이 만나서 밥을 먹으면 먹으면서 식구가 되는 거니까요. 막걸리 한 잔씩 먹어보고 그렇죠. 뭐 하다 보면 뭐 금방 다 친해지고 그게 제일 먼저 그게 화합되는 그런 게 되더라고. 그래서 주로 나는 그런 일을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좀 이제 그런 게 좀 더 안 돼. 이제 좀 힘들어. 더 힘들어졌어. 이제 앞으로는 자연적으로 자기들끼리 뭐 친해지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삶의 질을 좀 과거스럽게 신세대들보다 완전 옛날 시골 사람들 마냥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거를 해갖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제 통장님들이라든지 체육회 이사님들, 뭐 주민자치위원님들 다 같이 협조해갖고 그런 걸 주도적이었습니다. 친밀감 형성을 예. 주도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신일 의원님은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근데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통장님인데 이장님 같은 그런 느낌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리 역할을 정말 충분히 많이 해주셨고 주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아이들도 정말 즐겁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정말로 온 세대가 참 즐거운 시간이었던 그 기억들이 너무 납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체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아파트가 각각 단지별로 또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파트에서 이제 물 새는 것만 해도 9시 뉴스에 나온 것처럼 굉장히 단지 내 민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도 그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잘 살고 있나 없나 이런 관심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상가나 이런 편의시설도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웃겼는데요. 무슨 마트 하나가 생기면 쭈르륵 달려가지고 그냥 커피숍 하나 생기면 뭐 땡땡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 데 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파트별로 각 입주자 대표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가면서 각 단지별로 각각의 문화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예를 들어서 탁구, 뭐 보드 게임, 뭐 이런 골프 교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 각각의 단지별로 정말 활성화도 많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연합해서 천마을 전체 행사도 있고 그때를 다시 생각을 해도 정말 역동적인 마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관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는 그 우리 안신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점 조금 더 이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처음에 이제 한솔동에 천마을에 입주를 한 게 2011년 12월 경이었습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경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왔을 때 뭐 예상은 하고 왔습니다만 예상보다 더 좀 열악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환경이. 첫 번째는 이제 거의 대부분 가정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사를 왔는데 학교가 아직 공사 중이었어요. 그리고 당황스럽네요. 예. 두 번째는 당신은 이제 영기 군청.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이에는 다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그 공공 서비스가 그렇죠. 좀 미치기가 힘든 좀 환경이었어요. 한참 뒤에 뭐 12년도에 한 9월쯤인가 영기군청이 이제 예. 바뀌었죠. 그 전에 이제 한솔동 그 임시 그 동사무소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요? 운영이 됐었었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좀 자발적으로 뭔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좀 고민했던 것들은 첫 번째, 뭐 우리 기성세대들이야 이미 예상을 하고 왔고 또 그 정도 상황, 그 정도 환경쯤은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왔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갈 데도 없고 말씀하셨던 그렇죠. 것처럼 네. 문방구 하나 없는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게 아이들한테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 같이 만나서 놀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자라고 네. 했던 게 아마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동대표, 그러니까 그 입주민 대표도 없었던 때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도 없었던 때고 그냥 그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이제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고 어찌어찌 그렇게 이제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에는 그때부터 조금씩 욕심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런 공간에다가 다시 주민분들한테 요청을 드려서 선생님들을 모집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노는데 비록 방학이고 학교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해서 그 방학 동안에 한 2주 동안 한 6개 과목, 7개 과목 이렇게 그 자원봉사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주민들 중에서 예, 예.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했었고요. 교과 과목이 아닌 예를 취미 활동 들면 같은 거였나요?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미술, 심리, 뭐 예. 치료라든지 뭐 중국어 교실, 과학 교실, 그다음에 독서 모임, 뭐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분들이 뭔가를 해주시겠다 하는 예. 거에 맞춰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한 2주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천마을 학교인가요? 그 이제 천마을 학교는 그 나중에 이제 이후인가요? 네이밍이 돼서 아. 본격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셨던 거고. 천마을 학교의 전신이 된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정말 교장 선생님이었지 우리 안 의원님. 맞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편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극장 조그맣게 빔 프로젝터를 이렇게 아이들 모여서 같이 영화도 보고 그 한편에서는 이제 벼룩시장 저희가 아이들이 예. 이제 벼룩시장 지금까지도 시작을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때 그 유래성으로 시작했던 벼룩시장이 벌써 역사가 이제 한 10년 넘게 그렇죠.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마을 최초의 음악회도 했었고 주민분들 사진을 모아서 사진 전시회도 신전도. 했었고 아이들 모아서 그림 그리기 대회도 했었고 그렇게 한 1년 동안 바짝 그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가지고 뭔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그 보람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마을 청소예요. 마을 청소요? 네. 아, 우리 이제 회장님은 익숙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예. 예전에 일요일 날 모여서 이렇게 같이 마을을 청소하던 그런 아, 풍습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서비스가 예를 들면 그렇죠. 청소차가 와서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을이 조금 되게 그 좀 이렇게 정갈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상태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당시에 세종시의 천마을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그렇죠. 네. 곳이었고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와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이 천마을을 보고 가는 그런 동네였는데 좀 솔직히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아무래도. 했던 게 마을 청소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자보 만들어서 예. 이렇게 붙였더니만 한 200여 분, 300여 분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손잡고 나와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것들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마무리 질문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딱 말씀을 해주셔서 이어서 그러면 안신일 의원님이 딱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한 그 일들이 거의 기억에 남는 일의 핵심인데 그 아까 그 천마을 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마을 그런 체육대회 이런 것들이 모태가 돼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 그때 이제 마을 학교가 처음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 기준은 다 아이들이었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가도 없고 여기가 뭐 이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빈 공간들, 그 다음에 마을의 이 엄마들, 아빠들, 이모,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모두 선생님 되고, 학교 끝나고 방과후는 그 학교만 가잖아요. 그렇죠. 여기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내니까 안전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천마을 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세종시 곳곳에 네. 마을 학교 다 생겼죠. 또 이제 그 두 분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마을 학교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임재근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체육대회로 가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주민 화합이 예. 우선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그 서두에 말씀드렸죠. 전국에서 온 사람들 화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젊은 친구들. 그거에 중점을 두어서 지금까지 천마을만의 화합이 잘 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세종시 천마을 하면 딴 읍면동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그런 게 참 자부심이 있다. 그건 제가 많은 일조를 했고 여기 같이 계신 뭐 김영광 대표님이나 안신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고, 또 천마을 주민들이 어쨌든 그런 게 좀 향수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정도 조성이 된 후에 왔다 보니까 여기 계신 세 분들께서 그렇게 고생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그 혜택을 좀 본 상태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서 많은 지금 천마을 바뀐 구성원들, 후배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솔동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주를 해왔는지, 당시 모습과 지금 한솔동이 있기까지 변화와 주민들의 활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순서에서는 한솔동의 이슈와 화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살기 좋은 마을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솔동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롬부터가 있어서 여기 보라고. 클로징만요? 제가 커트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나와. 카메라를 이 카메라는 어디서 저 잡는 거예요? 네. 어떻게? 저 잡는